공동선 특집 덜 타고 덜 먹으면 지구온도는 내려간다. 인간이 덜 타면 지구온도는 내려간다. 글쓴이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비중이 큰 발전 부문의 절반 정도이니 작다고 할 수 없고, 가솔린과 디젤 같은 화석연료 이용과 직결되니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도 주요 타겟이 된다. 연료를 바꾸거나 수송 수요를 줄이는 게 주요한 감축 대안인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2018년 11월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를 떠올려보자. 마크롱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유류세 인상을 발표했고,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비상시 교통통제에 쓰는 노란조끼를 입고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주로 파리 등 프랑스 대도시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외로 밀려난 생계형 트럭 운전사와 통근자들이다. 시위는 여러 도시로 번져갔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현대인들에게 이동이 얼마나 생활의 중요 부분이고, 이에 관해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수송 부문에 좋은, 재미있는 뉴스도 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시위를 벌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결석 시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유행어를 만든 툰베리는 의도치 않게 또 하나의 유행어를 만들어냈으니, 스웨덴 말로 비행수치라는 의미를 가진 플리그스캄 운동이다. 툰베리는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 부문이 유엔 기후체제에서 제대로 의제화되지 않고 사람들도 큰 관심이 없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부모님부터 먼저 동조해주었다.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맞아 세계적 기후행동이 펼쳐질 때, 툰베리는 비행기 거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확산된 운동이 비행수치 운동이다. 비행기를 가급적 안 타려면 장거리 여행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비행기가 아닌 대안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면 된다. 바로 철도다. 비행수치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서너 시간으로 고속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면 비행기 대신 철도를 선택하고, 철도역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웨덴어 탁시크리트도 등장했는데, 기차 여행의 자부심이라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이런 툰베리의 선택과 비행수치 운동이 자족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운동과 여론의 영향 덕분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스웨덴 내 공항 이용자는 전년 대비 15% 줄었고, 철도 이용자는 12% 늘어났다. 2021년 6월에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후보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는 항공편 편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활동가들은 탄소 발자국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개인의 실천만을 중시하게 한다고 경계하곤 하는데, 이 사례는 개인의 문제의식과 행동이 더 크고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차가 14g인 반면 항공기는 285g이다. 기차와 비교해 비행기가 무려 20배 정도 많은 것이다. 기차는 열차를 더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이나 화물을 추가로 나르기도 쉽기 때문에 대규모 이동에서 기차는 더욱 친환경적이다. 이런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 운송수단과 방법의 전환, 즉 모달 시프트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보듯 대략 1000km 전후의 항공이동과 SUV, 트럭 등이 철도와 경쟁 관계에 있고, 이를 철도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분명하다. 그래서 충분한 철도망을 인프라로 갖춘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철도가 중요한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스페인의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명은 기후변화의 전쟁 마스터 플랜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과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에는 철도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수송 부문의 감축 전략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만 치중되어 있고, 모달 시프트는 아무런 내용 없이 한 줄 문구만 들어있을 뿐이다. 실제로 모달 시프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소비자들조차 전기차나 수소차를 지원받아 구입하면 충분한 것으로 오해할 공산이 크다. 한국철도노조가 연구진들을 모아 만든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대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현재 4,000km 가 좀 넘는 한국의 철도의 총연장을 앞으로 20년 동안 1.5배 정도로 늘리고 그만큼 화석연료와 도로 수송을 대체하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상승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한반도 5대 철도망을 제안하며 10년간 총 1175km 철도를 건설하여 도로 56%, 철도 16%, 기타 28%의 수송 분담률을 35시간 35분 30초로 전환하자는 구상과 대체로 비슷하다. 10여 년을 그냥 흘려보냈지만 정부 정책은 철도의 수송 분담률에 여전히 관심과 의지가 없다. 수송의 주요 수단을 보는 관점의 획기적 전환부터 필요한 때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의 이동과 관련하여 좀 더 나아간 상상과 제안을 해볼 수 있다. 자동차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사실 이동의 효율 관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 내연기관차는 운행시 마찰, 공기저항, 엔진 손실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어 실제 바퀴를 구동하는 데는 에너지원의 약 5% 많이 활용된다. 게다가 피크 시간에도 도로의 10% 면적만이 이용되고, 자동차의 96%의 시간은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 공간이 대도시의 30%의 면적을 차지한다. 자동차가 갖는 폭력성, 비민주성 등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측면까지 생각하면 정말 해로운 교통수단을 대표한다. 부자와 히로부미 선생이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책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바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동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30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는 자동차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고 현대 자본주의 확장과 화석에너지 체제를 만드는 주요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변화들은 이 자동차 체제 자체도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연료와 차체의 변화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가격 하락, 인공지능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 같은 요인들이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하나가 마스 모빌리티 ASA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즉 이동이 자동차의 소유가 아니라 다양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주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철도, 전철, 버스 등 교통 네트워크에서 그날 이동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을 다양화된 모듈형 교통수단들이 결합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밀레니엄 세대들이 자가용 보유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스가 보편화되고 자가용 소유가 종언을 고할 가능성을 높인다. 수송 효율만 따져보아도 전망은 흥미롭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마스 시스템의 한 방식으로 8에서 16인승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시민 모두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라이드쉐어링에 거부감이 없다는 극단적 가정을 한다면 현 자동차 대수의 3%만으로도 현재의 교통수요 모두를 흡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은 34% 감소하고 주차공간의 95%가 불필요하다. 아울러 이동 비용은 50% 감소하고 시외곽 지역의 직장 및 교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되었다. 1에서 2인승 소형 차량인 로보택시가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인 내외의 여러 사용자가 공간과 경로를 경유하는 결합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 차량의 10분의 1만으로 교통량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인 자가용 제로 시대가 구현될 것인지, 이를 통해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어느 정도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기술적 수단의 장밋빛 가능성에만 매달려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의 이동의 의미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더욱 넓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